지금 AI 혁명, 그 한복판에서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고요? 바로 AI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인 얀 르쿤입니다. 오늘 얘기는요, 이 사람의 선택 하나가 어떻게 AI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나누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건 이 시적이면서도 아주 철학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세계는 문장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 거대한 지적 대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바로 얀 르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메타입니다. 그의 행보를 단순히 직장 옮겼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AI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말 중대한 철학적 선언 같은 거거든요. 한쪽은 더 빠르게, 다른 쪽은 더 깊게. 이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메타가 선택한 길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더 크게, 더 빠르게 전략입니다. 메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초지능을 달성하는 것. 그럼 어떻게? 방법은 딱 하나. 현재 기술을 그냥 상상도 못할 스케일로 키우는 겁니다. 그들은 이게 초지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론을 뜯어보면요, 정말 단순하고 강력해요. 첫째, 데이터를 끝도 없이 늘린다. 둘째, 훈련 과정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산업화한다. 셋째,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는다. 이건 비유하자면 연구라는 아주 깊고 느린 숲을 헤쳐나가는 대신에 제품이라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겠다고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메타는 스케일 AI의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한마디로 크기가 곧 침이다. 이 철학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얀 르쿤이 제시하는 완전히 다른 길, 더 깊은 이해를 향한 그의 비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얀 르쿤의 이 도박, 그 중심에는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AI처럼 텍스트, 즉 글로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인간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감각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 일종의 물리법칙 같은 걸 배우는 AI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세상을 배울 때 사전을 읽으면서 배우나요? 아니죠. 장난감을 직접 만져보고, 던져보고, 떨어뜨려 보면서 아, 이걸 놓으면 떨어지는구나 하는 인과관계를 몸으로 배우잖아요. 월드 모델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학습 방식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르쿤이 보기에는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죠. 성능은 정말 뛰어나요. 하지만 그게 진짜 그 의미를,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하는 말일까요? 르쿤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라요. 그냥 완벽한 문장을 뱉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진짜 이해를 가진 지능을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경쟁적인 철학을 한번 정면으로 딱 붙여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체 무엇이 걸려 있는 건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한쪽은 언어의 세계를 끝없이 확장하려는 길, 다른 한쪽은 현실 세계 그 자체를 모델링하려는 길. 이 LLM의 길과 월드 모델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메타가 가는 LLM의 길. 철학은 규모를 통한 성능입니다. 방법은 산업적인 데이터 처리, 즉 데이터를 때려 넣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언어 기반의 오류입니다. 헛소리를 하거나 편향된 말을 하는 것 같은 문제예요. 자, 반면에 르쿤의 월드 모델을 보세요. 철학은 경험을 통한 이해입니다. 방법은 물리법칙 학습이고요. 그럼 이쪽의 리스크는 물리세계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월드 모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나옵니다. 물리 세계로부터 직접 배우는 AI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고 이건 기존 LLM보다 훨씬 더 심각한 통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AI가 저지르는 실수는 그냥 컴퓨터 화면 속 글자를 틀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현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거죠. 이 문장 하나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언어의 실수는 삭제될 수 있지만 물리의 실수는 흔적을 남긴다. 챗봇이 좀 이상한 말을 하면 그냥 대화창 닫고 지우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 로봇이 실수를 한다면 그건 현실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런 AI 전문가들 사이의 철학 논쟁이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두 노선의 대립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첫째, 로보틱스와 자율 시스템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둘째, 어떤 능력을 가진 AI 인재가 더 주목받을지. 인재 확보 경쟁의 판도가 바뀔 거고요. 셋째,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능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 정의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챗봇을 만들까 하는 기술적인 질문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미래의 어떤 종류의 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선택의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학습시켜서 언어의 세계를 넓힐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게 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인가. AI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